서울 충정로에 있는 KT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마포와 은평, 서대문, 중구 일대에 대규모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IPTV 등이 끊겼고 매장에서 KT 통신망을 쓰는 업소들은 카드 단말기가 먹통이 돼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대설주의보가 내렸던 서울에는 8.8cm의 많은 눈이 내려 첫눈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 밖의 큰 눈으로 항공편 출발이 잇따라 늦어지고 도로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형을 입원시킨 건 형수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남지청 앞에선 이 지사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수백 명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공동조사를 대북 제재에서 면제해주겠다고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일정보다 늦어졌던 공동조사와 철도 연결 착공식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이후 가정폭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매년 3,000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서울에 기록적인 첫눈이 내린 오늘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 전화와 인터넷이 모두 먹통이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정로 KT 건물 지하에서 큰 불이 나 통신 설비가 타면서 서대문구와 마포, 중구 지역의 통신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업소의 카드 단말기까지 끊기면서 시민들은 전화가 터지지 않는 그리고 또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큰 불길은 잡았지만 통신망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지용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맨홀을 뚫고 올라옵니다. 건물 형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삽시간에 뒤덮습니다. 소방관들이 맨홀로 물을 투입하며 진화에 안간힘을 쓰지만 연기는 그칠 줄 모르고 올라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13분쯤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지하 통신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통신실에 연결되는 맨홀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실 밑에는 전화선 16만 8천 회선, 무선 광 케이블 220 묶음이 설치된 통신구가 있는데 소방당국은 여기서 불이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스프링클러가 없고 소화기만 있습니다. 통신구에는 평소 사람이 머무르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3시간여 만인 오후 2시 23분쯤 큰 불길은 잡혔지만 통신설비가 불에 타면서 서대문과 마포, 중구 등의 KT 유무선 통신망은 먹통이 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불이 꺼지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신용카드를 넘어 스마트폰으로까지 결제하는 시대에 이미 지갑에서 현금을 빼낸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카드 결제기가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또 주말 장사를 기다리던 상인들은 개점 휴업 상태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죄송한데 제 인터넷이 안 돼서 사용 불가해요. 못해요. 주말 오후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붐볐을 PC방이 텅 비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영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식당과 카페들은 카드 결제 단말기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이용객이 몰리는 대형 쇼핑몰 식당가에는 현금 결제와 계좌이체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지금 결제하려다가 카드가 안 되니까는 다시 또 물건 놔두고 또 그냥 가시니까는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죠. 택시기사는 통신이 안 돼 호출을 받지 못했다며 도로변에서 하염없이 승객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콜을 받아서 이렇게 손님 모시고 하는데 전혀 안 돼요. 지금은 전혀 이 서대문 일대가 다 안 되는 것 같아.
카드만 갖고 외출한 시민들은 은행 현금 인출기를 찾아 헤매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새는 또 뭐 지갑을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문자 받고 급하게 돈 뽑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하지만 KT통신망을 쓰는 은행 ATM기는 현금 인출도 불가능했습니다. KT 측은 카드 결제 망 복구에 하루 이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내일부터라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결망을 다른 통신사로 돌리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건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KT통신망을 사용하는 물품 보관함도 또 무인 민원 발급기도 작동이 멈췄습니다. 또 공중전화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어서 박창규 기자입니다. 한산했던 공중전화 앞에 긴 줄이 섰습니다. 휴대전화가 대중화된 이후론 좀처럼 찾아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각자 전화기로 연락처를 검색하며 앞사람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가입자들이 공중전화로 몰린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이게 메시지가 안 가고 이제 답장도 못 보고 전화가 지금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기차표 사는 줄도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기가 작동되지 않아 표 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열차 발권은 제대로 돼요? 지금 카드 결제는 바로 되시고요. 대신에 카드 결제는 좀 걸리세요. 여기저기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2시 18분에 1분밖에 안 남았다고요. 시내버스 도착 알림 전광판은 오후 내내 먹통이었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몰라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통신망을 사용하는 무인 민원 발급기도 물품 보관함도 모두 멎었습니다. KT는 이동기지국 15대를 동원해 회신 연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예, 이번에는 화재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또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예, 지금도 보니까 이제 뒤로 소방관들 보이고 복구 작업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불이 안 꺼졌나 보죠? 네, 불이 난 지 9시간째인데 지금 대뒤편으로 연기가 쉬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재 지점이 땅 밑인 탓입니다. 네, 추가 화재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긴 한데 일단 불길은 잡았고 잔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안에 불이 완전히 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구가 문제입니다. 임시복구는 이틀 정도,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같은 경우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오늘 안에 서대문과 마포, 용산, 은평, 중구 등 통신장애 지역의 70% 정도, 내일 아침까지 90% 이상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이 KT 측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집에서 쓰시는 유선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카드 결제입니다. 길게는 이틀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 송산된 통신선을 복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조금 전 보셨던 연기가 다 빠져야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인근 통신이 아예 먹통이었습니다. 저희 또 뉴스룸이 있는 상암동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통신에 지장이 좀 있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 나왔습니까? 네,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하 통신구의 모습을 그래픽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구는 쉽게 말하면 땅 밑에 전화선과 광 케이블을 깔기 위해 마련한 지하 터널입니다. KT 아현지사에서 외부 지하로 연결이 됐는데 전화선 16만 8천 회선, 광 케이블 220묶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불이 나면서 전화도 안 되고 IPTV, 인터넷 모두 먹통이 된 겁니다. 화재 진압이 늦어지고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곳으로 사람이 직접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앞서 보도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시민들 또 상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배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KT 측은 피해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보상 문제는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KT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요. 고객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 정액과 부가 사용료의 6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PTV는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배상하고요. 화재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이 배상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카드 결제까지 먹통이 돼 인근 상인들이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화재 현장을 방문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KT 측이 정부에서 마련해둔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에 맞게 절차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에서 JTBC 최재원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과 중부지방에 첫눈이 내렸는데 좀 많이 내렸습니다. 최대 적설량 8.8cm, 기록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이 쌓였습니다. 설국 같았다면서 반기기도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눈에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새벽 운동장에는 이미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경기에 몰두한 사람들 사이로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오늘 새벽부터 첫눈이 내렸습니다. 꿈인 줄 알았어요. 아름다운 하얀 설국 같은 그런 느낌? 예상보다 많이 내린 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덜 올 줄 알고 약속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서 약속을 좀 취소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캐리어 끌고 나왔는데 너무 많이 와서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서울 지역의 최대 적설량은 8.8cm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첫눈 기록이 있는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많은 양입니다. 오전 7시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첫눈을 예보한 기상청은 오늘 새벽 4시까지도 서울, 경기 지역의 예상 적설량을 1에서 3cm로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 진눈깨비 형태로 흩날릴 것을 예상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0.3도까지 낮아진 후 3시간 이상 예상보다 길게 유지되면서 많은 양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역대 가장 많은 눈이 쌓인 것은 올 겨울 이상 기온의 전조일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이렇게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항공기 12편이 눈 때문에 늦게 출발했고 또 고속도로에서는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뒷바퀴가 헛돌면서 까만색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고속도로엔 차선이 눈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10cm 안팎의 눈이 쌓이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빠른 속도로 옆차를 추월하던 덤프트럭이 벽을 들이받고 미끄러졌고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골프 연습장 구조물이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오전 8시 20분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가던 차량 7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히면서 차량 통행이 1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또 기체에 붙은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등으로 인천공항에서는 항공기 12편의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부 등에서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예측돼 도로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강제 입원을 시킨 건 형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해경군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을 꿰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언급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은 허위로 확신한다면서 그러면서도 허위인지 아닌지는 조사로 가려야 한다고 한 겁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2012년 당시 분당보건소장이 친형을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기 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말을 아꼈던 해경군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트위터 계정 주인이 등록한 것과 같은 아이디를 쓰는 메일이 자택에서 접속됐다며 해경군 김씨와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를 같은 인물로 의심했습니다.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는 포털의 아이디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해경군 김씨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검찰 출석 직전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경군 김씨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해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이간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정에 올라온 문 씨의 채용 의혹에 대해선 허위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내용이 허위인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공다송입니다. 이재명 지사 조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현재 검찰 조사 상황 어떤지 좀 취재되는 게 있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이곳 검찰청 3층에서 검사 2명이 이어가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빼도 9시간째 이어지고 있고요.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조사실 안에서 팽팽하게 공방을 벌이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 지사는 앞서 밝혀왔듯이 각종 혐의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일부 자료도 오늘 검찰에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를 소환하기에 앞서 이미 필요한 조사는 다 마쳤다면서 오늘은 조사실에서 이 지사 본인 얘기를 최대한 들어보겠다는 입장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또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다음 주부터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오늘 조사 핵심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전 조사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이 검사 사칭에 대한 벌금형 전과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전에 웬만큼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부터는 말씀하신 이른바 이 친형 재선 씨의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증거를 모두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법리를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조사했던 전직 분당 보건소장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네, 오늘 검찰청 앞에 이 지사를 지지하는 쪽 그리고 또 반대하는 쪽 모두 나와서 구호도 외치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네, 오전 이 지사 소환 시점에 절정을 이뤘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이 모여서 이 지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이 지사의 귀가를 기다리는 몇 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힘내라 이런 구호를 외쳤고 현수막과 플래카드에는 공정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문구도 적어 나왔습니다. 한편 반대쪽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공정수사 촉구를 철저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이 인원들은 수십 명 정도였고 양측에 특별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오전에 6가지 조사를 받았고 오후에는 2가지만 남았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지사 말과는 달리 오늘 조사 자정을 전후한 밤 늦게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지사가 주요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 있는데요. 네. 이 기자, 먼저 이 전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왜곡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인데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형의 입원은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어떤 부당한 지시 이런 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 또 올가미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해경군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지사가 그동안 좀 침묵을 지켜왔는데 오늘 검찰 출석 1시간 전에 갑자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내용이 어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과도 조금 연관이 있어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이 23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 이렇게 파악됐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의견서에는 해경군 김 씨의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을 파악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게 실제 진짜인지 허위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지사가 글을 올린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글 올리면서 이런 취업 특혜,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허위라는 거를 확신을 한다. 하지만 이걸 조사로 가려봐야 한다.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여기에서 조금 오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은 어떤 입장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에 담긴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굉장히 큰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쟁점에 변호인 입장에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서를 낸 것은 그야말로 법률적인 주장을 한 것이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서는 이 의견서를 내용을 놓고서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쓰지 않았다면서 왜 허위인지 여부에 관심을 두느냐, 또 결국 트위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주장 등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남북 간의 철도를 잇기 위한 공동조사를 하려면 북한의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해서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부분을 대북제재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공동조사에 들어가고 또 올해 안으로 착공식도 열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남북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뤄진 사실상 첫 제재 면제로 미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유류 등 철도 조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북한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돼 이르면 다음 주 남과 북이 공동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동조사가 속도를 내면 연내 착공식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동조사에만 해당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물자나 장비를 보내려면 다시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며 해당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도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해 나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철도와 도로 공동조사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제재 예외 인정은 내년 한미연합 독수리훈련 축소에 이은 또 하나의 대북 유화 신호로 해석돼 북한의 반응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지금 비무장지대에서는 남북 간 군사도로가 연결되고 또 경비 초소를 철수하는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죠. 이런 변화의 현장을 직접 보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DMZ 관광은 이곳 임진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시간 오전 9시 반인데요. 각국에서 모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행렬이 끝없이 늘어섰고 옥상 전망대에 올라 군인 흉내를 내며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진각을 출발한 버스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있는 도라산역과 도라전망대 제3땅굴을 지납니다. 반세기가 넘는 남북 간 긴장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특히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I feel like I'm walking on a movie set, you know, but it's shocking. I really hope that the solution comes soon. 남북 철도 연결이 현실화되면 도라산역은 그 시작점이 됩니다. I like the train station the best as kind of a hope for the future. 이곳 도라전망대는 북쪽의 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남쪽의 최북단 전망대입니다. 남북 간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 철거 중인 우리 초소를 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긴장이 높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두려워했는데 올해는 이제 한 1.5배는 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도 좀 더 자유롭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DMZ는 최근 한 여행업체의 조사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아시아 지역 최고 명소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술에 취한 40대 주민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모범상을 받기로 돼 있을 정도로 성실했다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에는 손자가 태어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73살 경비원은 그날도 혼자서 경비실을 지켰습니다. 20년 전 서울에 올라온 두 아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태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가족 같은 모범 경비원으로 불렸습니다. 그때마다 경비원은 사흘 전 태어난 손자를 자랑했습니다.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금을 꼭 타서 주시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달력에
달력에 매일같이 하루를 긁는 거예요. 하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진 못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술에 취한 주민 45살 최모 씨는 경비원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최 씨는 경비원이 층간소음을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경비원을 향한 위협이 처음이 아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와서 시끄럽게 한다고 와서 눈치도 보고 그냥 데리고 자꾸 숨치려고 하는 배부리 참 무서울 거야. 아파트라는 데가 이게 특수한데. 최근 5년간 주민들로부터 경비원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례는 3,700여 건, 하루 평균 2건이 넘습니다. 유족들은 고령의 경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구속된 주민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수능이 끝나면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험표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 수험표를 보여주면 여러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인데 여기에는 주민번호와 이름 같은 개인정보가 적혀 있어서 자칫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얼마 전 수능을 치른 정모 군은 자신의 수험표를 팔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가격은 32,500원을 제시했습니다. 판매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3명이 수험표를 사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진을 바꿔 붙인 뒤 화장품 가게나 미용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데 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도 할인되지. 수험표만 보여주시면 동반 1인까지 50% 할인 가능하신데. 그런데 수험표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수험표에 주민번호와 이름 외에 전화번호 등까지 추가로 노출되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다른 사람 수험표를 이용하는 사람도 공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서울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전 남편은 며칠 전 재판에 넘겨졌고 아버지를 사용해달라는 세 자매의 국민청원은 최근 20만 명 넘게 동의를 해서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넉 달 전 인천 구월동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숨지게 해서 세상엔 어린 세 자매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은 매년 3,000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이들을 보호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슈플러스 오선민 기자입니다. 단칸방이었지만 어머니와 세 자매는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방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이야기 나눴던 게. 이제 현관엔 작은 운동화 3켤레만 남았습니다. 그날은 큰딸의 1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딱 집 앞에서 아빠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뒤에 신랑이 덜컥해가지고. 어머니는 케이크를 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버지가 찾아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막내하고 저는 그냥 완전 다가가서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이러면서 엄마가 말을 하셨는데 숨을 못 쉬셔서 따끔따끔만 하셔서. 아버지의 폭력은 일상적이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계시고 엄마는 많이 맞으셔서 멍이 많이 드셨어요. 어머니는 세 자매를 늘 일찍 재웠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그냥 때리는 것 같아요. 세 자매는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가 맞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아동 청소년 중 13.2%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40%는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될까? 네, 많이 너무 불안해요. 막내는 그냥 엄마가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마다 3천여 명의 아동 청소년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을 보호할 시설은 부족합니다. 보호시설은 서울 12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0여 곳, 그나마 한 곳도 없는 지역도 많은 데다
이 중 10살 이상 남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은 20곳뿐입니다. 평생 가져갈 짐 중에 하나죠. 고통이죠. 고통. 애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대만에서 지방공직 선거와 함께 10가지 민감한 안건을 놓고 10년 만에 국민투표가 치러졌습니다. 올림픽에 중화라는 명칭 대신 대만이란 이름으로 참가할지, 그리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할지 등에 대해 묻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차이니즈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으로 참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대만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대만은 1981년부터 올림픽 등 국제무대에 차이니즈 타이베이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1,900만 명 유권자 가운데 25%가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중국은 변형된 독립의 시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P 등 외신은 중국이 위협적인 군사훈련으로 압박하고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하면서 앞으로 양측 갈등은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이베이 직할시장 등 11,000여 명의 공직자를 뽑는 지방선거 역시 탈중국화 정책에 대한 운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옹호해온 차이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2020년 재선에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반대로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이 선전하면 현 정권 레임덕과 함께 탈중국화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 골프 역사상 보기 드문 1대1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긴 사람이 상금 100억 원을 모두 챙기는 이 세계의 대결에서 승자는 늘 우즈에게 밀리며 가장 유명한 2인자로 불렸던 미켈슨이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파3 17번 홀에서 전매 특허인 어퍼컷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필 미켈슨에게 한타 지고 있던 우즈는 이 샷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든 뒤 캐디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I felt good. I needed it. He had a chance to close out right there, so I needed something special to happen there. 하지만 세리머니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긴 사람이 상금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의 이벤트 경기에서 승자는 2인자로 불렸던 미켈슨이었습니다. 역대 전적은 우즈가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통산 80승, 미켈슨이 43승으로 우즈가 앞섭니다. 특히 최근 5년여 만에 PGA 투어 승리를 거머쥐며 상승세를 타던 우즈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거리 조절 실패와 잇따른 퍼트 실수로 미켈슨을 앞서진 못했습니다. 결국 연장 4번째 홀에서 미켈슨이 1m 남짓한 버디를 성공시키면서 5시간의 긴 승부가 끝났습니다. 경기 내내 굳어있던 우즈는 챔피언 벨트가 너무 작다는 미켈슨의 농담에 웃어 보였습니다. Is it big enough for my waist? No. They thought you were going to win. 첫 홀과 파3 홀 등 번외 내기에서도 우세했던 미켈슨은 여기서 딴 60만 달러, 약 7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세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7년 IMF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돌이키고 싶지 않은 시절 그때의 이야기가 스크린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IMF 구제 금융을 받기 직전 위기에 맞서 고군분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걸 기회로 삼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접었고 다른 이들은 꿈을 접었습니다. 버틸게요. 반드시 버틸게요. 그렇게 21년이 지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버텨냈지만 그래서 우린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영화는 묻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들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시절 서울의 그늘진 곳을 비춘 뮤지컬도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첫걸음
뒤로 물러서 뒷차를 타래 또 밀려남고 기다려야만 하네. 20세기 말에 실패를 복귀하는 건 그때의 사건이 여전히 우리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경찰의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서 10대들이 내려 도망칩니다. 어젯밤 부산 남상동 새벽시장 일대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택시와 순찰차 등 차량 6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10대들이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7살 A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물정을 모르는 베트남 이주민 부부를 상대로 사기를 쳐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3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5살 A씨와 31살 B씨는 지난해 6월 이웃에 사는 베트남 이주민 부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칭해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고 B씨에게도 징역 7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일 듯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어선으로 불이 옮겨붙어 모두 2척이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중국 영사관에 이어 북부 칼라야의 시장에서도 폭발이 일어나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지방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반군이 오토바이에 설치한 폭발물을 터뜨려 최소 31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엔 중국 영사관에서 총격과 자살폭탄 공격으로 7명이 숨졌습니다. 전국에서 겨울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 바로 강원도죠.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강원도는 오늘 그야말로 설국으로 변했는데요. 문을 연 첫 주말부터 눈이 내리면서 강원도의 스키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얀 눈에 파묻혔습니다. 호숫가 나무마다 눈꽃이 활짝 피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강원도 춘천엔 아침 8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불과 3시간 만에 이렇게 발이 쑥쑥 빠질 만큼 쌓였습니다. 이제 겨우 첫 눈일 뿐인데 강원도의 시간은 이미 한겨울입니다. 몇십 년 만에 눈을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겨울 시즌 문을 연 강원 지역 스키장엔 첫 주말부터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형형색색 옷을 입은 스키어와 보더들이 슬로프를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찬 공기를 가르며 조금 전 내린 눈 위를 달리는 기분. 이걸 느끼려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좋아요. 이제 또 겨울 내내 스키장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도 오늘 숙박하고 또 타러 오려고요. 오늘 오전 강원 영서와 산간엔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접어들면서 눈은 모두 그쳤습니다. 눈과 함께 찾아왔던 추위는 내일 풀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 정도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대신 어제 오늘 주춤했던 초미세먼지가 다시 한반도로 몰려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이런 상태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몇 년생이야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오늘 어제 오후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주말인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이 회의가 계속 열렸었는데요. 예산안은 470조 원 규모인데 법정 심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니까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예, 국회뿐만이 아니라 뭐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때 항상 몇 살이냐, 몇 년생이냐 나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길래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네, 어제 심사 도중에 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했다면서 이를 문제 삼으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말싸움으로 번져간 건데요. 여러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다가 급기야는 책상을 내리치기도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요. 이때 민주당 조홍천 의원을 향해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 위원장 말이 법이냐고 이렇게 물었고요. 조 의원이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위원장 말이 법이라고 이렇게 대붙이자 예. 장 의원이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뭔데? 하자 조 의원이 화가 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가 너 몇 년생이야? 이 질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뭔가 이 전형적인 순서에 따라 가지고 나온 그런 질문 같기도 하군요. 네, 대화가 이렇게까지 이어지자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정회를 선포했고요. 이 뒤에도 조홍천 의원이 장 의원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장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면서 한동안 신경전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의원들의 신경전이 뭐 나이를 둘러싼 언쟁으로까지 이어진 건데 실제로는 뭐 중요한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몇 년생이고 됩니까? 네, 장 의원이 1967년생이고요. 또 조 의원이 이보다 5살 많은 1962년생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어찌됐건 심사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일이고 여야 간 첫 회의가 열린 게 22일인 만큼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로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첫눈 그 사람입니다. 예, 오늘은 서울에 첫눈으로 폭설이 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첫눈이 오자 이 야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에 대한 논평과 언급이 나왔습니다. 예, 누구 이야기인가요?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글을 올린 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입니다.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첫눈이 내리면 놓아준다던 청와대 쇼 기획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글을 놓아 쇼로 시작해서 쇼로 연명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청와대 쇼 기획자 탁현민 기획관을 두고 한 이야기다. 그런 거군요. 자,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나 또 민주평화당 외에도 논평을 낸 당이 또 있습니까? 민주평화당 위에도 바른미래당은 이미 한 달 전에 관련 논평을 낸 바 있었습니다. 예. 지난 10월 18일 날 이 논평을 냈는데 그 논평 내용을 보시면 오늘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청와대는 약속한 대로 탁현민 행정관을 놓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설악산 첫눈 때 이제 이미 논평을 낸 바가 있었던 거군요. 탁현민 행정관이나 청와대 입장 뭐 이와 관련해서 나온 게 있었습니까? 네, 청와대가 일단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언급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16일 날 한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었었는데요. 그때 보도를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탁 행정관에게 좀 더 남아서 3.1운동 100주년까지 잔류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청와대 내부에선 탁 행정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기류가 있고 이 때문에 야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 공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탁 행정관의 거취가 첫눈과 연관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